재회 후 다시 연락이 끊긴 엄마.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벨기에로 입양된 레나테 반 겔시가 성인이 된 뒤 상봉했지만 연락이 끊긴 한국의 어머니에게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나는 당신을 2번 봤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과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메시지에 답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 한국에 갔지만 당신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침묵할 뿐입니다. 나는 이것이 입양인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 2차 거부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몸은 고통 속에 있으며 너무 괴로워 거의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라면서 나는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입양 부모를 부모로 여겼습니다. 입양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하세요.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야 나는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뱃속에 있었는데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내 아이는 28년 만에 나와 혈연 관계를 맺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닮았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입양 서류의 내용과 정보는 모두 잘못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입양인들 중 누구도 정확한 정보가 담긴 입양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입양 과정에서 다른 아기로 바꿔치기 됐고 지금까지도 친어머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평생 동안 어머니를 찾고 있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거의 그녀를 죽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를 찾았다고 했을 때 나는 감정에 압도당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내게 미칠 영향을 결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상처가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코로나 시기에 방문했습니다. 2주 동안 격리 상태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나 자신을 봤습니다. 내 여동생의 사진을 볼 때도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손은 당신을 닮았고 귀는 언니와 닮았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오빠와 나는 같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말을 듣거나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그 순간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 삶의 희생을 영원히 존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머니로서 입양으로 아이를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나와 당신을 위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제자매 또 나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중 누구도 다시는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당신을 찾았지만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되찾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결코 되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손실을 애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을 영원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2022년 372명의 해외 입양인들은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입양될 당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연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중 34명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해외 입양을 시작한 지 68년 만에 첫 정부 차원의 조사입니다. 이 글을 쓴 레나테 씨도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2023년 2월 25일자 재회 후 다시 연락이 끊긴 엄마,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를 참고하면 됩니다.